안녕하세요.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ISMS 인증기준 관계도 2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이 1이라면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인증기준 2입니다. 2에서 이제 앞부분이고요. 2.1부터 2.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준 1, 2 관계도에서 왼쪽 아래 법례를 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법례를 보시면 문서는 연주항으로 이 문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서약서, 정책서, 직무분리, 기준, 권한검토 기준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고요. 자원은 IDC에 있는 자원, 사무실에 있는 자원 등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 네모 형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주체, 주요 직무자나 CEO, CISO, 조직 인력 이런 부분은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판서를 최소화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CEO가 CISO나 CPO를 선임을 하고 실무 조직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과 자산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책이 옛날 정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2.1.1이고요. 2.1.2는 조직도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2.1.3은 자산을 식별해서 왓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how, who,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게 자산 관리입니다. 2.2는 인적 보안인데요. 주요 직무자가 지정이 되면은 이 주요 직무자 목록으로 관리를 하겠죠. 이제 주요 직무자는 일정한 직무 분리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2.2.3을 보면 이 관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요 직무자를 포함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인력이 퇴직 및 직무 변경 시에는 권한을 회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인식 제공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정책이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위반 조치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고 조치를 합니다. 2.3 같은 경우 외부자인데요. 사실 수탁사라고 볼 수 있죠. 수탁사는 외부자 현황을 관리하죠. 수탁사가 누구고 어떤 업무를 하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3.2 외부자랑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외부자는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외부자 보안 이행을 하게 됩니다. 외부자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권한이나 정보 자산이나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죠. 2.4 같은 경우는 물리 보안인데요.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보호구역에 따라서 외부자가 반출입 기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반출입 기기를 보호구역 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보호구역에 작업을 하려면 출입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보호, 그러면 이제 장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배치돈 작성이 됐는지,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이 돼 있는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 설비는 UPS나 항온 항습기, 화재 누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보는 거고요. 2.5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및 권한, 계정이랑 권한에 관련된 건데요. 계정이나 권한 발급 절차에 관련된 게 계정 관리고, 사용자 식별, 이거는 이제 아이디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발급할 때 추측하기 쉬운 아이디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비밀번호 관리 절차나 작성 규칙이 2.5.4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의 하나가 비밀번호인데 다른 사용자, 인가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게 인증이고요. 그리고 계정이나 권한이
변경이 됐는데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나중에 이력을 남기고 검토를 하는 게 2.5.6입니다. 2.5.5는 특수 계정인데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자나 DB에 직접 접속을 하는 자나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루트 유저 같은 게 특수 계정이고요. 이 특수 유저 계정은 당연히 주요 직무자에 지정이 돼야 될 겁니다. 2.6 같은 경우는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에 정보 자산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접근을 원칙적으로 이제 인가된 사람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게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2.6.1에는 네트워크 접근이고요. 2.6.2는 정보 시스템 접근입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 포함돼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3은 응용 프로그램, 일반 웹 서비스, 홈페이지나 업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6.4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2.6.5는 무선 네트워크, 그래서 와이파이나 이런 거죠. 2.6.6은 보안 시스템 접근이고요. 2.6.7은 인터넷 접속 통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증 기준의 키워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정책의 유지 관리에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정책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변화가 되면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재개정 내역은 문서니까 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유지 관리에서는 담당자의 아레나를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주요 직무자 지정이 잘 되고 있는지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평가 지표는 MBO, 그리고 개인의 평가 지표는 KPI 등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의사소통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보고나 전사 게시판을 통해서 조직 간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2.1점이고요. 2.1.3 정보자산관리에서는 보안 등급이 정보자산 식별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보안 등급에 따라서 취급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책임자나 관리자를 지정하는 게 2.1.3입니다. 2.2.1은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인데요. 일단 주요 직무자에 따른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주요 직무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주요 직무자 목록을 최신화, 현행화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는 취급자 목록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직무자를 당연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2.2 직무 분리에서는 직무 분리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운영과 개발, 보안과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을 해야죠. 그래서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 관리자 승인, 그리고 개인 계정을 사용해서 책임 추적성을 만들고요, 확보하고요. 로그를 남기고 로그를 모니터링 감사하는 이제 보안 통제를 해야 됩니다. 2.2.3에는 보안 서약인데요. 처음과 끝이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 시와 퇴직 시 보안 서약서를 남겨야 되고요. 외부자도 다 포함해서 아르바이트까지도 포함을 해서 보안 서약서를 남기고 안전하게 서약서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안 서약서에는 무슨 법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 사건이 소송이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2.2.4는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인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고 계획이 경영진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최소한 연 1회는 정보보호 교육을 해야 되고요. 주요 직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2.5는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인데요. 인사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면 실시간으로 공유를 안 되더라도 업무적으로라도 공유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직무 변경이 발생할 때는 자산이나 권한을 반납, 회수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에서는 보안 정책이나 시행문서상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규정만 있고 실제로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수행이 된 그 증적이 있어야 합니다. 2.3.1에는 외부자 현황 관리인데요. 위탁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식별하고 있어야 되고요. 위험 관리는 아니더라도 위험에 대해서 파악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2.3.2에는 외부자 계약 시 보안인데요. 위탁업체를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평가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 업무 요건이나 개발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에는 앞에서 세웠던 그 계약 시에 세웠던 그 보안 요건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점검은 낱낱이 그 검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는 감독하고 점검하는 게 감사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수탁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원청 그 위탁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4에는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시 보완에서는 더 이상 계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산이나 계정이나 권한을 회수하고요.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개인정보가 있으면 파기를 해야 합니다. 2.4.1 보호구역 지정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마련이 돼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경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기업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따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에서는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겠다. CCTV나 화재 감지, 소화 설비를 더 하겠다. 이런 통제 요건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출입 통제에서는 출입 통제 절차, 아이디 카드로 하던 도어락으로 하던 이런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출입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까지 출입 통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3에는 정보 시스템 보호인데요. 일단 정보 시스템에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는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죠. 일단 배치를 격리돼서 할지 아니면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 할지 중요하고요. 배치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를 작성을 해야죠. 서버 배치도나 렉 배치도나.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보호에 특이한 게 이제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들 정리 정돈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4.4 보호 설비 운영에는 보호 설비에는 항운 항습, 화재 감지, 소화 설비, 누수 감지, UPS, 발전기, 이중 전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IDC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5 보호구역 내 작업에는 보호구역 내 작업이 있는 경우 이제 IDC에 들어가서 장비를 설치하거나 그런 작업이죠. 작업을 신청하고 작업 기록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이제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입 통제 기록도 같이 대조할 수도 있고요. 2.4.6 반출입 기기 통제에서는 반출기기가 서버나 모바일 기기, 저장 매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제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보안 스티커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출입 기기 대장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2.4.7에는 업무 환경 보안인데요. 시설 쪽에는 이제 문서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기에는 이제 공유 PC, 복합기, 파일 서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개인 업무 환경에서는 PC, 책상, 서랍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 검토하죠. 해야 되죠. 이런 게 제가 클린 데스크 활동이고요. 2.5.1에는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관리 절차인데요. 등록하는 것, 삭제하는 것, 변경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 권한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지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계정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음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2.5.2에는 사용자 식별인데요. 그 유일 식별자를 부여를 해야죠. 그래야지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측하기 쉬운 식별자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루트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유 식별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공유 계정. 그랬을 때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책임자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2.5.3 사용자 인증은 인증 절차를 마련을 하고요. 로그인 횟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로그인 시도를 경고해야 되죠.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그리고 외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인증수단에 투팩터 인증 아시고 PKI 인증이나 특별한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되고요. 접속수단은 전용선이나 VPN 이런 것들이 있겠죠. 2.5.4에는 비밀번호 관리인데요. 비밀번호 관리 절차나 작성 규칙 사용자나 이용자 둘 다 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내부 사용자, 이용자는 대고객이나 대국민이죠. 정보 주체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인데요. 특수 계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워 유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되고요. 공식적인 승인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계정 보유하신 분들은 별도로 목록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서 특수 계정을 사용할 이제 자격이 이제 만료가 된 분은 바로 회수를 해야죠. 2.5.6은 접근 권한 검토인데요. 일단 접근 권한을 남겼으면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죠. 검토하는 거는 검토 기준, 주체, 방법, 주기 등을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면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2.6.1은 네트워크 접근인데요. 일단 내부망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영역 간엔 접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접근 통제 시스템으로 많이 하겠죠. 그리고 IP 주소는 기준을 마련해서요. 설정을 해야 되고요. 사설 IP 같은 경우는 공인 IP랑 다르게 외부에서 접속하지 않게 NAT 등을 활용을 해서 설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IDC나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송 구간을 보호를 해야겠죠. 전용선이나 VPN 등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2.6.2는 정보 시스템 접근인데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나 이제 보안 장비에 OS에 접근하는 경우에 통제를 해야 되고요. 세션 타임아웃이나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서비스는 독립 서버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2.6.3은 응용 프로그램 접근인데요.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션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고 동시 접속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에서 접속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통제 수단이 또 많죠. IP를 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2.6.4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인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을 식별해야죠. 일단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목록을 식별하고요.
접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접근하는 거, 서버에서 접근하는 거, 사용자 누구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지 통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인데요. 무선 네트워크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죠, 요즘에. 그래서 인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사용 절차, 그러니까 뭐 신청이나 발급이나 이런 절차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뭐 스마트폰 테더링 같은 경우 탐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뭐 윕스를 하면 좋은데 뭐 윕스를 못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2.6.6은 원격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금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경우에 이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이제 책임자 승인이나 접근하는 단말을 아예 지정을 한다. 이거죠. IP를 보통 이제 IP나 맥 어드레스를 지정을 하고요. 허용하는 범위를 한정을 합니다.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한을 하고요. 강화된 인증, 투팩터 인증이나 PKI나 보안 토큰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송 간 암호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뭐 백신이나 매체 제어나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합니다. 2.6.7은 인터넷 접속 통제인데요. 주요 직무자, 망분리 대상자나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취급 단말기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서버, 뭐 DB 서버와 같은 정보 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망분리 대상자, 보통 다파접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파기하거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자는 망분리를 이제 뭐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해야죠. 이러한 인증 기준이 2.6.7 인터넷 접속 통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7부터 2.12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